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이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항상 나라 사랑해야 되고,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 배려를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야 이 나라라는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참 건전하게 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갑오년도 이제 만 하루 남았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갑오년 한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를 시작할 때 강조한 말이 있지요. 바로 애국심입니다. 박 대통령의 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돌풍을 일으킨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 배례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애국심,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국가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기에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고 또 요구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가져라 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애국심은 생겨나는 것입니까? 애국심은 지도자가 말한다고 생기고 지도자가 말하지 않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은 나라가, 국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될 때 저절로 우러나고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으로, 또 입에도 올리기 민망한 십상시 파문으로 온 나라가 흔들리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어디서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강조한 영화에서 표현한 것은 1970년대 유신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군사독재 시절에나 봄직한 사회현상입니다. 정치인들은 진정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국가에 또 정치에 불만을 품는 것은 국민들 탓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도록 정치한 바로 그 위정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팟짱은 오늘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만 8천 달러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정작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는 부강해지지만 국민들은 가난한 이 불편한 현실.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님과 함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59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문은 2014년 우리 국민 모두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세월호 사건 그 현장. 동거차도로 출발한 배에 승선한 오마이뉴스 지역 공동체부 소중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죠. 김종철의 Be Un프, 비즈니스 Unfriendly. 오늘은 2014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의 경제 뉴스들을 인물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가보년 이제 만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30일인데요. 오늘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259일째가 되는 날이죠. 저문은 2014년 우리 국민 모두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사건인데요. 이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 소중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큰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소 기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저 지금 아침에 네. 행복항에서 동거차도로 향하는 배 타가지고요. 지금 배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갑판 위에서 예. 팽목항에서 동거차도로 향하는 배의 갑판 위에서 지금 이 방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소 기자 지금 동거차도에는 무슨 일로 가고 계시는 건가요? 예. 어제 저는 그 진도 어제부터 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한 지 259일째고 지금 이제 해를 넘어가는 상황까지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2015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진도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사고 현장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네. 아마 지금 사고 현장 그 새 밑에 사고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은 오마이뉴스 기자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사 기자들도 오늘- 많이 와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 배는 저희만 탔고 제가 알기로 내일 풍랑주의보여가지고 네. 더 이상 배는 세일까지 못 들어온다고 네. 선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장님께서 예. 네. 세밑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단독 취재하고 있는 소중한 기자를 지금 연결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소 기자 타고 있는 이 배가 향하는 동거차도 이 네. 어느 지점에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이제 거차도가 있고요. 이게 네. 이제 동거차도 그리고 서거차도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거차도는 그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네. 팽목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빠른 배로 한 2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탄 배로는 약 3시간 정도 네. 가야 도착할 수 있고, 네. 그때 사고 당시에 이 거차도 주민분들이 자신의 개인 어선을 이끌고 직접 그랬죠. 구조에 나서기도 했던 그런 섬입니다. 맞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저희가 그 팽목항 인근 섬들의 주민들이 직접 그 개인의 배를 가지고 나와서 직접 구조에 나섰던 그 사례들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기도 하고 이런 건데요. 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지금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그 일베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험담을 올렸던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긴 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사실로 드러난 것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어제 그러면 진도 일대도 쭉 둘러보셨겠는데요. 실종자 가족분들도 직접 만나셨습니까? 네, 그 실종자 가족분 한 분 만나뵙고요. 네. 주로 이제 지금 모든 분들이 체육관에서 팽목항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네. 팽목항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면 진도 실내 네. 체육관에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네, 약 한 달 전쯤에 네. 체육관에 머물던 실종자 가족분들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수색 중단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인양을 다시 요구하면서 네. 팽목항으로 옮기면서 일부 분들은 안산에 있는 대구로 가셨고 네. 일부 분들은 또 팽목항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지금 세월호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팽목항 현지에는 실종자들의 가족이 한 몇 가족 몇 분 정도 남아 계신가요? 예, 지금 이제 총 9명의 실종자고 8가족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3가족이 주로 음. 팽목항에 머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가족분들은 이제 인양 요구를 하신 다음에 안산 집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셨고, 네. 제가 어제 이제 팽목항에 갔을 때에는 권재근 씨, 네. 번역규분을 기다리고 있는 권오복 씨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빠하고 아들. 네. 컨테이너 박스 이제 숙소에 계셨었는데요. 네. 전기장판 이제 깔아놓으시고 거기에 의지한 채 지금 겨울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마음 좀 안 좋았어요. 아빠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삼촌을 만나보신 건데요. 지금 이 네네, 한겨울에 컨테이너 박스도 추울 텐데 거기에 그냥 전기장판 하나로 발도 시리고 손도 시리고 너무 추우실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는 또 감기 드셔가지고 네. 고생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이제 어제 제가 저녁쯤에 팽목항에 도착해가지고 네. 권오복 삼촌 그분이랑 이제 팽목항 가족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간단하게 같이 했는데 좀 피곤하셨는지 어제는 이제 저녁을 드시고 이제 바로 컨테이너 박스 숙소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은 나누지 못했는데 네. 주로 하신 말씀이 이제 11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색을 중단하고 인양을 바란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냥 인양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일부 좀 자격이 의심되는 이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게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요. 특히 세월호 참사를 조사를 하는 위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험담하고 했던 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참 그 발상이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답답한 현실인데요. 이 권오복 씨를 제외하면 다른 분들은 좀 만나 보셨나요? 일단 직접 만나 뵙지 못했고요. 네. 일단 기다리는 가족이 그러니까 단원고 교사 양승진 선생님 사모님 그리고 유백형 씨하고 네. 단원고 학생 허다윤 양 가족 분들은 주로 이제 팽목항에 계시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사정상 안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네네. 간단히 전화 통화랑 문자를 좀 했는데요. 네. 유백형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진도에 오기 전에 네. 한번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안산에 며칠 다녀와야 된다. 네. 그동안 4월 16일 사고 이후로 계속 비워뒀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분들은 다 출가를 하셔가지고 네. 집은 계속 그대로 비워놨던 상태여서 새해 가기 전에 한번 이제 갔다 와야겠다 말씀하셨고 고맙고 미안하다 이런 네. 답장을 보내와셨고요. 네네. 어제 그러니까 허다윤 양의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주로 와 계시는데 네네. 어머님이 아프세요. 그 전에 사고 있기 전부터. 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 병 간호도 하시고 여기 팽목항에 오셔가지고 따님 인양하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어제 다윤 양 언니가 있어요. 네네. 언니분하고 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네. 연말에 이제 가족 모두 같이 팽목항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허다윤 양 어머니 박은미 씨가 신경섬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는데요. 네, 건강을 좀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지금 진도실내체육관 많은 사람들이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요. 진도실내체육관 꽉 찼던 사람들은 지금 다 돌아간 상황이고 그러면 진도실내체육관은 좀 가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처음에 갔던 곳이 체육관이었는데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진도 현장을 들른 게 이제 11월 12일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아직 실종자 가족분들이 체육관에 머물고 계셨을 때였고 네. 해서 이제 그때를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머물고 있는 광주에 와가지고 이제 11월 20일에 실종자 가족분들이 체육관을 이제 비웠다는 소식을 그때 처음 접했어요.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가가지고 체육관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참 허무한 마음이 많이 밀려왔고요. 곳곳에 이제 체육관 외부에 천막 많이 설치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전부 없어졌고 체육관 안에는 당연히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 이제 흔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체육관 실내에는 반상 위에 이제 언론 보도 비치는 모니터 그리고 네네. 사고 현장을 비춰주는 모니터 이렇게 있었는데 그랬죠. 지금 이제 단상에는 그 플래카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거기서 이제 체육관이다 보니까 배구 대회가 열렸나 봐요. 네, 그 플래카드가 이제 걸려 있었고 그 체육관 옆에 이제 공설운동장에서는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네네. 내년에 사실 그 도민체전이 진도에서 열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종자 가족분들이 도민체전 이제 원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양보하는 의미에서 비워주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스탠드 공사가 좀 한창 진행 중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내 진도체육관에는 사실상 이제 그 다시 평소로 돌아간 셈이고 현재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에만 그 세 가족 정도가 주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권오복 씨 정도만 계시고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 실종자 가족분들 권오복 선생님 지금 계시고 네. 이제 유가족분들이 네. 교대로 내려와서 곁에 이제 좀 머물고 계시고 뭐 자원봉사자분들도 뭐 광주나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장시간 꽤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그 사고 초기에는 팽목항 현장에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뭐 경기도 공무원들 뭐 진도 공무원들 뭐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이 나와 있어요. 해수부 등등에서 공무원들 많이 해경 등등에서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 공무원들은 다 돌아갔습니까? 예, 그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이 11월 중순에 그 이제 수색 중단을 요청하고 분양을 해달라 촉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도 해체가 됐거든요. 네. 그때 해체되면서 관련 이제 공무원들은 다 진도를 떠난 상황입니다. 그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살펴야 할 공무원들은 전부 자리를 비우거나 뜬 상태이고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만 이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진도 군민들끼리 이제 만든 여기 나름대로의 사고 대책 본부나 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일반 국민분들이 만든 것도 있고 진도 군에는 또 이제 이번에 세월호 과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래도 진도 군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 내려와 계시는 유가족분들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처리에 공적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자리를 비우고 전부 민간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식당에서 현실을 어제 이거를 밥을 먹었는데요. 네네. 이제 그 전에 제가 9월달에 네. 이제 한 달 정도 머물 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식사 여건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반찬 같은 것도 좀 여의치 않았는데 이 반찬들도 그나마 이제 전국에서 이제 보내주신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뭐 택배로 보내오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네, 지금 이게 그 사고 발생한 지 7개월이 넘게 지금 그 사고 현장에서 그 바닷가 팽목항 현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계신 4계절을 지내고 계신 이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소 기자 지금 어디쯤 왔습니까? 멀리 바다를 출렁거리는 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바다 위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어딘지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4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지금 도착 예상 시간이 낮 12시 15분 정도니까 약 1시간 반에서 그 정도 더 가야 동거차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동고차도에 도착하셔서 또 그때 당시에 생존자 수색을 위해서 활동했던 어민들 만나시면 꼭 인터뷰해 주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현장에서 취재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청취자들이 현장 소식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